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어느 날,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진료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속쓰림과 체중 감소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오늘은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괜찮을 거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와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성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르는 소리에 제 다리는 납처럼 무거웠지만 겨우 진료실로 들어섰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 위암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기입니다. 간과 림프절로 전이가 확인됐습니다. 순간 제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유리관 안에 갇힌 듯 의사의 입술만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위암 사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 온기가 전해졌지만 제 심장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술은 어렵지만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 건가? 앞으로 얼마나 남은 걸까? 아내와 애들은 어떻게 살지? 이 질문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눈앞에 펼쳐진 연세로 거리 풍경이 너무나 낯설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고 젊은 대학생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이제 내겐 멀어진 세계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아내는 계속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는 게 더 무서워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게 들릴 정도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회사 일 핑계로 정기검진도 미뤘던 걸까?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뜰 수 있을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죽음이란 단어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해야 하나? 아니면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서 살까? 모든 게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세브란스 병원 안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링거 약품 냄새. B-, B-. 어디선가 모니터가 내는 경고음, 휠체어가 복도를 지나가는 바퀴 소리, 환자와 보호자들의 낮은 대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제 심장을 눌렀습니다. 아, 내가 진짜 환자가 되었구나.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제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마다 링거대가 세워져 있었고 각자의 머리맡엔 작은 TV와 산소포와도 모니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한 아주머니는 이미 머리가 거의 빠져 있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곧 제 미래 같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천천히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원형 기계가 있는 방은 영화 속 우주선처럼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여기에 누우세요. 간호사의 말에 침대 위에 몸을 눕히니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와 몸이 고정되고 천장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윙!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치 제 몸이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방에서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선 암세포와 방사선이 싸우는 상상을 했습니다. 방사선은 통증이 없다고 했지만 심장은 계속 뛰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괜찮아?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밤이 되자 천장은 낯선 그림자로 가득 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퍼지고 있겠지. 이 치료로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고통만 연장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마치 멀어지는 세상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 투여니까 천천히 진행할 거예요. 몸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얀 링거액이 제 팔로 들어오는 순간 묘한 금속맛 같은 냄새가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속이 울렁거리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입안에는 쇠맛이 돌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토할 수 있는 통을 가져다 줬고 저는 참지 못하고 구토를 했습니다.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이게 앞으로 몇 번이나 반복돼야 하지. 항암 주사는 끝났고 온몸은 천근이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입안은 모래 씹은 것 같이 까글거립니다. 그날 밤 전신이 무거웠고 눈을 감아도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몇 가닥씩 떨어져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아, 진짜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환자 가족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고했어요. 편히 쉬세요. 잠시 후 복도에서 조용히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신을 옮기는 침대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일이 내 차례일 수도 있겠구나.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먹어도 바로 토했고 기운이 빠져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티자. 이거 끝나면 우리 꼭 여행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항암 2주차가 지나자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항암 3주차 때 다시 입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안은 쓰고 화끈거리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은 점점 껍질만 남은 사람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이젠 머리도 거의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봐도 완전 중환자로 보였습니다. 밤마다 죽음이 제 옆에 앉아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곧 올 거야. 누가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 3주차.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그날도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안병동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드물게 맑았고 멀리 남산타워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3주마다 반복되는 항암 치료. 의사는 말했습니다. 항암은 총 8회 계획입니다. 잘 견디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1회, 2회, 8회. 나는 앞으로 5번을 더 버텨야 한다. 항암 후 이틀째 되는 날마다 온몸이 무너졌습니다. 속은 타들어가고 손끝과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항암이 끝나면 곧바로 방사선 치료가 기다렸습니다. 하얀 기계 위에 누워 몸이 고정된 채로 윙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방사선이 내 몸을 뚫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걸 앞으로 몇 주나 더 해야 하지. 숫자를 세는 것만이 제가 붙잡은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따스한 봄 햇살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깨달음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귤을 하나 깎아주었습니다. 한 조각 입에 넣자 상큼한 향과 맛이 온몸으로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귤 한 조각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거창하지 않다는 걸요. 숨쉬고 햇살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시다면 꼭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조기검진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 중인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지력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뒤 옆 병실에서 한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환하게 웃으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암이 많이 호전되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좋아져서 병실을 나가야지.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여전히 몸은 힘들었지만 저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햇살,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웃음소리, 아내가 사온 작은 귤 한 조각까지 모든 것이 눈부시게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삶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기 검진을 했다면 이 고통의 절반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 작은 희망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암을 이겨낼 수 있다.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힘내라고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